네, 국어 의문론 3주 4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8쪽에 해당하고요. 이제 요번 그 3주의 마지막 차시에는 한국어의 굉장히 중요한, 한국어 자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음, 경음, 유기음의 그 특징을, 음성적 특징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평음, 경음, 유기음의 음성적 특징은 당연히 조음이차 조음 방법에 따라서 이제 구별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평음의 양순폐쇄음, 경음의 양순폐쇄음, 유기의 양순폐쇄음 변별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평음, 경음, 유기음 자체는 포네이션 단계, 즉 발성, 즉 성대에서의 성대의 긴장, 성대의 크기 등에 굉장히 좌우되는 그러한 자음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쪽에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한국어의 순수자음, 그러니까 자음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애음, 그것을 순수자음이라고 해요. 그럼 순수자음이 아닌 자음은 뭐냐? 공명자음이 있죠.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비음이나 유음은 순수자음이 아닌 공명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자음만 장애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얘네들은 평음, 경음, 유기음, 다른 말로 유기음은 격음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음 단계, 후두 이상의 단계라기보다는 후두 안에 성대의 상태와 많은 관계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자음은 성대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음성들로 평음은 순수자음인 파열, 마찰, 파찰음을 발음할 때 성문에서 공기를 압축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좀 이완된 소리라고 할 수 있죠.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이 평음이고 이제 히읗이 문제가 되는데요. 히읗은 일단 그 우리 교재 안에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바에 의하면 지금 아직 조음 음성학적인 단계잖아요. 조음 음성학에서는 히읗을 평음으로 보고 의문론적으로 볼 때는 유기음으로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교재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문 마찰음 H 즉 히읗이라는 문자로 나타내는 이 성문 마찰음이 그 음성적 특징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적 특징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의문론적으로 인식하는 바에 의하면 유기음인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론적으로는 유기음이자 자음으로 보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세종대왕이 호민정음을 창제할 때 기본적으로 초성자에 들어가 있고요. 자음이란 뜻이죠. 그리고 자청으로 분리되어서 아예 유기음으로 세종도 분류를 해놨어요. 음소문자니까 음소라는 의문론적 아직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인식적 단위거든요. 근데 음성학적 특징은 앞서 우리가 이게 무성의 모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건 못지않게 자음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얘는 유기음으로 보기는 뭐하다. 얘는 평음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뭐 정답이 꼭 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견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주 5번에 보면 히읗을 평음으로 보는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과정에 유기음화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조타라든지 국화에서 이러면 유기음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히읗 때문에 유기음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의문론적 단위로는 이제 유기음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음성학적으로 보면 평음으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한 면이 좀 있는 거죠. 일단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그 다음에 그 본문 안에 그 각주 표시 옆에 보면 경음에 대한 설명을 하죠. 경음은 순수자음을 발음할 때 성문 아래서 공기를 압축했다가 약간만 방출하는 그런 소리예요. 아주 공기를 압축했다가 이제 거의 조금만 내보내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쌍비읍 등등의 그런 문자로 표기하는 소리입니다. 중세국어의 여린 이웃은 성문 폐쇄음. 물음표에서 밑에 그 동그라미가 빠진 성문이 폐쇄되는 소리인데 역시 성문 폐쇄음도 성문 아래의 공기가 압축되어 약간의 공기만 새어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기음은 격음이다. 격한 소리다. 우리가 다른 앞선 차시에서 그
숨이 나온다. 기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puff of air라고 했죠. 이제 그러니까 격하게 공기가 팍 터져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소리를 이제 유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음은 격한 소리다 해서 격음이라고 하는데 파이어름과 파차름을 발음할 때 성문 아래의 공기를 압축했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공기를 방출하면서 내는 소리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때 나오는 공기를 에스피레이션, 기식이라고 한다. 근데 구태여 파열음과 파차름만을 국한시켰어요. 마차름에는 유기음이 없지요. 시옷 평음, 쌍시옷 경음이죠. 그래서 국한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주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국어의 그 순수자음들, 장애음들에서 양순음들, 그 다음에 치조음들, 영국의 음들은 평음, 경음, 유기음이 모두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치조 마찰음만 유기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음운론적으로는 분명히 평음하고 경음만 있는 건데 음성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평음의 이 시옷, 스, 그러니까 뭐 사, 서, 소 이 소리가 바, 다, 가와 같은 나머지 그 파열음들의 평음보다는 기식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소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좀 기식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찰음, 즉 그 시옷의 평음은 일반적인 평음보다 기식성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음이 평음과 유기음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다음 중 유성음악을 겪지 않는 예는 하면 고기, 바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바다. 이럴 때는 다 유기음화가 돼요. 비읍, 디귿, 기역은 유기음화가 되는데 사시 이럴 때는 유기음화가 안 되죠. 유기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단순 평음이 아니라 유기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각주 6번에서는 국어 마찰음의 경우 평음 시옷과 경음 쌍시옷만은 존재하는데 이는 마찰음의 평음이 다른 순수자음의 평음들에 비해 기식성이 커서 조음 음성학적으로 보면 평음과 유기음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다시 올라가서 따라서 조음 당시의 성대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거의 폐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경음. 공기의 압축을 만들지 않고 성대가 이완된 상태로 약간 성대가 열려있는 평음, 그리고 공기의 방출을 위해 크게 개방된 유기음의 순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대의 크기는 거의 폐쇄된 경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열려있는 평음, 그리고 활짝 열려있는 유기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유기음만큼은 아니지만 평음이 경음보다는 기식성을 좀 더 많이 내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음은 기식성이 없고 유기음은 당연히 기식성이 많겠죠. 그럼 평음은 어떠냐? 상대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성문이 넓혀져 있으니 경음보다는 많은 기식을 내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식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펌프 오브 에어라는 말,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이런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되나? 이게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 라는 측면에서 음성학자들이 객관적 기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한국어의 경우도 기식의 유무, 즉 에스피레이션의 유무가 의문론적인 변별력을 가지는 이런 한국어 같은 이런 언어에서 이런 기식음들이 음절말 위치에서 왜 평으로 바뀌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부엌, 밭, 낫, 입이 왜 음절말이나 휴지 앞에서 평으로 교체하니까 설명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게 이제 거기에 보면 VOT라고 해서 선생님이 거기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VOT가 보이죠. 네. VOT라고 부르는 그런 기준을 실험음성학적으로, 우리 실험음성학의 다른 말이 음향음성학이라고 했죠. 실험음성학적으로 객관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럼 VOT는 뭐냐?
VOT는 일단은 그 뒤에 그림, 지금 9쪽에 보면 VOT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면 Voice Onset Time. 보이스는 간단히 말하면 유성화, 즉 성대 진동이죠. 성대 진동이 onset, 시작되는 시간이 뭐냐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림 어차피 보기로 시작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일단 moist plasive는 유성음이고요. tenuis plasive는 평음이라고 생각을 저기 그 평음, 무성무기음, 그러니까 평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정확한 거는 무성무기음이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말하면 평음 가운데 이제 무성음의 평음, 평음은 일반적으로 무성음이고 유성적 환경에서만 유성음으로 바뀌니까 무성의 평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aspirated plosive, 그러니까 유기음이에요. 자, 일단 moist plosive는 어때요? 그 위에 있는 쫙 하는 게 성대 진동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클로저와 릴리즈 사이에 그냥 계속 성대 진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성음의 평음, 테누이스 플라시브, 무성음의 평음의 경우에는 클로저 되면서 성대 진동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무성음이니까. 그런데 aspirated plosive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진동이 시작되는 시기는 aspirated는 조금 뒤에서 공기가 릴리즈, 개방된 직후가 아니라 개방과 동시, 제 테누이스 플라시브, 평음, 무성의 평음의 경우에는 릴리즈와 성대 진동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에스피레이티드 플라시브는 릴리즈가 일어난 공기가 개방된 것과 동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지연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성대 진동이 일어나요. 자, 이것이 보이스, 성대 진동이 온셋, 시작하는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유기음은 빠르다 늦다, 늦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VOT입니다. VOT예요. 자, 그래서 이거 뭔가 객관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VOT를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그 VOT 그 단락을 보면 경음과 유기음은, 경음과 유기음은 성문의 폐색 기간 동안 성대의 진동이 없기 때문에 유성음과는 당연히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는 무성음인데 이 두 소리 사이에도 인상적인 기식의 차이가 있어요. 즉 경음의 경우 후행하는 모음의 성대 진동의 폐쇄 개방과 동시에 일어나지만 유기음은 개방과 성대 진동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음이라든지 경음하고는 유기음이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음이나 경음은 성대 진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면에 유기음은 지연된다. 그래서 이 시간차를 성대 진동의 지연 시간, delayed in voiced onset time이라고 부르고, 이게 aspiration의 본질이다. 유기음의 본질이다. 즉 성대 진동이 평음이나 경음과는 달리 지연된다. 이런 것을 이제 VOT라 하고, 이 VOT를 유기음의 속성을 객관화하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밑에 그림에는 경음은 없지만 경음은 평음하고 똑같이 개방과 동시에 그 성대 진동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생략을 한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이제 유성음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유성의 무기음, 그러니까 무기음은 기식성이 없다라는 뜻이 되죠. 반면에 테누이스는 무성의 무기음, 성대 진동도 안 하고 기식성도 없는, 네. 그리고 무성 유기음, 그러니까 무성 유기음은 뭐겠어요? 전형적인 유기음이 되겠죠. 네, 비교를 해보면 유기음은 상대적으로 시점이 늦다, 즉 성대 진동이 지연된다, delay in voiced onset time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aspiration, 즉 기식성의 본질이요, 이 유기음의 전형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OT만으로 이 VOT만으로 voice onset time만으로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과 유기음을 분류해 보면 경음은 무기음, 그 다음에 평음은 약한 유기음, 마지막으로 유기음은 강한 기식성을 지닌 유기음.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평음도 약간 slightly aspirated라고 하지만 유기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경음보다 살짝 더 있다라고 굳이 이제 세 개를 비교를 하자면 한국어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표에 테누이스 플라시브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평음하고는 달라요. 전형적인 평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의 경우는 구태여 보면 평음은 slightly aspirated가 조금,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기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 언어를 대상으로 성대의 진동과 기식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무성무기, 유성무기, 무성무기, 무성유기, 유성무기, 유성유기 이렇게 네 가지의 분류가 가능하죠. 현대 한국어에서는 유성유기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귀에 들으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경음처럼 들립니다. 네, 굳이 유성유기 앞에서도 얘기했죠. 브레스 보이스 뭐뭐가 유성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림은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평음 경음 네, 그림 밑에 단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음 경음 유기음은 성문의 크기와 그에 따른 공기의 압력 상승 여부에 따라 분류되고 또 이 외에도 성대 긴장 여부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경음은 성문을 폐쇄를 해야 되고 유기음은 성문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러니 좁히든 벌리든 근육의 긴장이 수반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차렷 자세를 해요. 그러면 팔을 몸에 딱 붙이죠. 이게 성문 폐쇄의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펼쳐요. 이거는 성문을 활짝 연 유기음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차렷 자세가 됐건 팔을 들건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팔 근육에 긴장이 수반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렷 자세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이러고 있는 거 이건 벌쓰고 있는 것이고, 차렷 자세도 굉장히 오래 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가 있을 때는 열중 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근육을 이완시키고 있어라. 그럼 평음은 어떠냐? 자, 우리 베르놀리 효과 기억납니까? 자, 상대적으로 조그만 틈이 있고 그 사이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평음의 경우에는 한국어도 변별적인 기능은 못하지만 유성적 환경에서는 유성음으로 돼요. 그럼 성대 진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대 진동을 하려고 하면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야. 자, 우리가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봐요. 그럼 팔이 덜렁덜렁 할 수 있잖아요. 근육이 이완되어야만 성대가 긴장하고 있으면 경음과 유기음, 성대가 이완되어서 유성적 환경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평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음과 유기음을 조음하는 경우 공기의 압축을 위해 성문을 좁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유기음의 경우는 지금 그 좁히는 것뿐 아니라 이제 좁히고 넓히는 경우, 선생님이 이걸 잘못 썼네요. 좁히고 넓히기 위해서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반면 평음의 경우에는 공기의 압축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대 인근의 근육 긴장 여부에 따라서 경음과 유기음은 tense consonant, 텐스 자질을 갖는다고 하고, 평음은 릴렉스, 이완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단락을 보면 성대 주변에 근육이 긴장을 하면 성대 진동이 아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경음과 유기음은 무성음이고, 예를 들면 뭐 고기나 바다나 바보일 때는 제2음절에 폐쇄음들이 유성음화 하지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에브리타임의 에타 이런 경우에는 타가 유성음화 되지는 않죠.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평음의 경우 성대 진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동의 유무에 따라 유무성이 구분이 가능하고, 평음의 경우 어두음절 초성에 오는 경우는 무성음이지만 비어두음절 초성의 경우에는 유성음으로 실현이 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진동이, 성대 진동,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서 성대의 진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네. 그리고 당연히 비음하고 유음은 공명자음이니까 성대 진동이 있는 자음이지만 유성성을 갖고 있는 유성음이죠. 네.
성문과 그 다음 달락 그쪽에 맨 밑에 줄입니다. 성문과 성대의 움직임에 따른 분류 외에도 공명강에서의 울림 여부에 따라 장해음과 공명음, 장해음은 obstruent, 순수 자음들이죠. 공명음의 대표는 모음이죠. 모음이죠. 근데 이제 자음 가운데 유음과 비음이 공명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음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장해음이고 비음과 유음은 공명음이며 또 당연히 모음과 반모음은 공명이고. 네. 네, 공명음이라는 개념은 조음성학의 개념이 아니고 공명성은 음양음성학적인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 앞쪽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죠? 네, 이상의 그런 논의를 근거로 지금 아래 표는 음성 체계예요. 뒤에 가면 음소 체계가 나옵니다. 음소 체계가 나오는데 음성 체계의 개수가 더 많을까요? 음소 체계의 개수가 더 많을까요? 아직 대답을 아마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 음소 체계가 훨씬 더 적겠죠. 다양한 음성적 변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음소는 이제 뭐 나중에 음소 설정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31개인가 그렇죠. 31개인가 그렇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한국어 자음의 음성 체계 옆에 있는 그 한글 자모 옆에 있는 것은 국제 음성 기호예요.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별도의 챕터가 있어서 국제 음성 기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인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한국의 자음 음성 분류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죠. 그래서 조음 위치는 양순, 치조, 경국의, 영국의 성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장해음과 공명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장해음 안에는 파열, 파찰, 마찰, 공명음 안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파열, 파찰, 마찰, 유음은 그에 또 세부적인 분류 체계가 있지만 비음은 단순하다고 했죠. 비강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비음은 비음 하나만 있어요. 파열음 안에 들어가 볼까요? 유성음이 있죠. 유성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감자 아니면 뭐 고기와 같이 공명자음과 즉 비음이나 유음 같은 공명자음과 모음 사이나 아니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 되죠. 뭐 학교문법에서 그건 뭐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들었던 얘기일 테니까 한글 자모로는 동일하죠. 음소로는 하나니까요. 아직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한글 자모로는 하나고 음성 기호는 다릅니다. B, D, G가 되고요. 불파음 기억납니까? 폐쇄음의 3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를 실현하지 않는, 즉 파열 단계, 개방을 하지 않는 음절 마름에 오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뭐 앞, 악 이런 소리고, 기호는 P, T, K 옆에 꺽쇠 가로를 이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평음은 일반적으로 이제 PTK로 쓰면 되고, 경음은 아포스트로피, 어깨죠. 어깨 쉼표를 사용하면, 어깨 따옴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유기음은 거기에 이제 위첨자로 H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 F10을 아마 뭐 대부분 좀 알 텐데요. 한글 프로그램 내에서 컨트롤 F10을 누르면 국제음성 기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호들을 다 쓸 수 있고, 옛날에는 H나 이런 거 위첨자로 만들고 뭐 Alt L 눌러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칠 수 있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호들이 국제 음성 기호만 다 있지는 않고 뭐 로마자에서 좀 갖다 끌어다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봐두는 게 좋고요. 파차름의 경우에는 경국의 위치만 있고, 여기에 이제 J자에 이렇게 위에 꺽쇠처럼 있죠. 이게 경국이라는 뜻으로 쓸 때 이런 기호를 써요. C자에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마찰음의 경우에는, 마찰음의 유성음, 마찰음의 경우에는, 자, 사시할 때 유성음은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죠? 치조 마찰음의 시오 소리, 즉 이 소리는 다른 평음에 비해서 기식성이 더 많기 때문에 유성음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찰음의 유성음화 되는 것은 성문 마찰음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서 중세국어에 있는 이 이응에 해당하는 이 소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마찰음의 평음에는 시옷과 네, 그 다음에 그 H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음성 체계에서는 성문 마찰음을 평음으로 분류해 놨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 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성 체계에서는 만약에 히읗을 이제 성문 마찰음을 유기음으로 보면은 이 히읗의 경우에는 평음은 없고 유기음만 있는 아주 특이한 소리가 돼요. 평음이 좀 더 보편적인 소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언어에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찰음과 파찰음만 있는 소리는 없다. 반드시 파열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평음, 경음, 유기음 가운데서는 평음이 훨씬 더 보편적인 소리예요. 평음은 있고 유기음이나 경음 중에 결여가 될 수는 있어도 평음은 없는데 유기음만 있다. 굉장히 특이한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평음에는 마찰음에는 이제 평음만 있다. 이렇게 하면 좀 통일성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그 다음 경음이 있고요. 자, 여기에 경국의 소리들이 있죠. 경국의 소리. 자, 그래서 보면 경국의 파찰음 말고 경국의 마찰음, 경국의 비음, 경국의 유음이 그 밑에 칸들에 보이죠. 네, 그 다음 비음으로 와보면 이제 뭐 이렇게 양순 비음, 치조 비음, 경국의 비음, 모양새가 다르죠. 꼬리가 이렇게 앞으로 내는 영국의 비음. 자, 유음에는 탄설음과 설측음이 있어서 음절 초성에 오는 탄설음은 특이한 알자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 다음 설측음의 경우에는 이제 그 치조 설측음과 경국의 설측음이 있습니다. 경국의 설측음은 리을이 연속으로 오고 달려, 달리, 달려서, 달리다 똑같아요. 이것도 환경이. 네. 그 이모음이나 야요요유 앞에 올 때 경국의 설측음으로 바뀌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국의 파찰음의 경우는 기호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뭐 영어의 judge라든지 church에서 쓰는 음성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후자의 기호를 쓰기도 해요. 탄설음의 음성기호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자에서 앞부분이 잘려나가 기호를 쓰는 게 정확한데 왜 그러냐 하면 전동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문자 알이 전동음 표시거든요. 트리 사운드, 이 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어에는 전동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IPA 기호를 컨트롤 F10 누르고 이렇게 전환하는 게 불편하고 귀찮고, 이걸 또 책으로 출간하거나 논문으로 인쇄를 할 때는 이제 조판할 때 귀찮고 하니까 편의상 그냥 R로 쓰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제 선행하는 그런 형태로 쓰는 게 맞죠. 전동음 기호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마찰음의 경우 앞서도 말했지만 평음으로 처리했는데 이미 언급한 같이 유기음으로 보는 음성적으로도 유기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조음적 특성으로는 평음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치조 마찰음에도 유기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마찰음 계열은 평음으로 다 통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타, 국화, 이런 유기음화라는 음운간정을 보면 유기음화라는 것은 평음이 유기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유기음이 없으면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유성의 성문 마찰음은 이런 음성기호인데 모음과 현대국어에서는 모음과 모음사이라든지 공명자음과 모음사이에서 유성음화해요. 다른 그런 자음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각을 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탈락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중세국어에는 음소로서 존재했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4차시까지 올라오는데 강의 동영상 시간이 좀 길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조금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교과서가 없다 보니 지금 좀 아무래도 좀 길게 더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을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3주 4차시 영상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의 시간은 지금 새벽 3시 24분입니다. 날밤에 쇼를 하는 것 같기도 했네요.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